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에 반대했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인사를 어떻게 이재명 정부 첫 예산 설계 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느냐. 여도 야도 충격이란 반응인데요. 이 후보자의 첫 출근길 궁금하시죠? 출근 전 저희가 따로 통화해봤습니다. 오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된 이해훈 후보자.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방관하다가 위험에 빠지는 회색 코뿔소 상황이라며 미국 경제학자의 발언을 인용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보수 경제통으로 불리며 과거 이 대통령의 재정 기조를 비판했던 이 후보자. 논란을 의식한 듯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나하나 할게요. 또 기획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어떤 방식이냐의 차이라며 돈을 풀어선 안 된다와 어떻게 푸느냐는 다른 이야기라고 답했습니다. 지명 수락이 해당 행위라는 비난에 대해선 가족에게도 말을 못했다고 했고 대통령의 임명 취지를 충분히 전해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후보자는 오늘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통합 인사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중도 보수 진영을 공략해서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전략.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 주목이 받는데요. 여권이 공들이는 인사 중 한 명엔 유승민 전 의원이 있어 보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부터 중도 보수 진영, 특히 유승민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었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을 영입한 것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제 문제에 많은 역량을 보여주시고 또 생각도 보수신데 합리적 보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의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올해 대선 때도 캠프 차원에서 유 전 의원에게 접촉 시도가 있었다며 다만 유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꺼나 잘 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 친명계 인사도 유 전 의원에겐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왔다며 권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도 왔으니 신뢰가 싹틀 수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다목적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수 진영의 분열을 꾀하고 국민의힘을 강성보수로 고립시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분야에 보수 인사를 배치해 이 대통령의 정책에 불안감을 보이는 중도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중량감 있는 보수 인사 4-5명을 추가로 영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민의힘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를 친일 부역자에 이어 예수를 판 유다에 비유했고 장동혁 대표는 일에서 당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외연 확대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더 쪼그라들고 있다는 지적이나 자성도 나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어제 이해훈 전 의원을 제명한 국민의힘, 오늘도 맹공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당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겁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 후보자를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은 유다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의 통합 인사라는 설명에 더 발끈했습니다. 탕평이고 실용이면 장동혁 대표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야당 한번 약 올려보겠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화살을 겨냥했습니다. 보수는 닫혀가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습니다. 탈영병에 목을 치고 배신자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이 전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제명 결정이 성급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나는 건 너무 옹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국민의힘 인사는 민주진영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며 경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통합이 좋다 해도 이 윤호개인 집회에 간 것부터 일단 사과는 해야 한다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민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서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내내 있었던 탄핵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이재명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 탄핵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비난했던 이해훈 후보자. 당장 여당에선 윤호개인도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냐, 포용이 아닌 국정 원칙 파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후보자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분위기에 휩쓸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부 당원들도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인사라며 비판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자는 정부 초기부터 경제 인력풀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이 검증의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각에선 논란이 계속 불거질 경우 지명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안 기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청와대 출입하는 김 기자, 바로 물어보죠. 왜 대통령은 이해훈 후보자를 택했습니까? 이 여권 친명 핵심들도 그리고 청와대 고위 인사들도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만 한다 이 말입니다. 보통 밑에서 추천 인사가 올라가는데 이번에 그게 아니란 겁니다. 대통령이 찍은 인사 같다는 거죠. 한 친명 핵심 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왼쪽 날개를 꺾은 것이라 이렇게요. 정치적 포석이 깔린 결정이란 겁니다. 이석연 위원장이나 권오을 장관처럼 이미 대선 때 넘어온 보수 인사가 아니라 야당 현역 당협위원장이었던 인사를 바로 쓴 건 이 여야 모두 충격이란 반응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왼쪽 날개를 꺾은 인사로 왜 하필 이해훈입니까? 예,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정부 초기부터 염두에 둔 경제 관료 인사 이렇게요. 이 후보자는 보수 경제통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 KDI에도 있었고요. 국회 예결위에도 있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단 지금 경제라인과 친하다는 걸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경제정책 책임자인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입니다. 특히 구 장관과는 82학번 동기라 형이라 부르면서 편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뭐 그것만으로 이렇게 중요한 예산 실권 자리를 맡기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방선거와 관련된 큰 구상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왼쪽 날개를 꺾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고립작전에 들어갔다는 해석입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이회창, 박근혜, 윤석열 등 여러 총재와 대통령을 겪은 대표적 보수 경제통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약세 지역인 서초 지역에서 3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등에서 활동을 마찬가지로 이어왔고요. 민주당이 그토록 뺏어오고 싶어하는 서울시장 선거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발을 심하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엄청나게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이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냐, 그리고 예술을 판 유다 이런 비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수 인사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도 보수는 닫혀가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왜 보수 인사가 민주당으로 갔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이 반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 양날개로 날겠다고 하는 건 오히려 국민들에게 칭찬받을 일이라는 시각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 반응은 어때요? 민주당도 꽤 충격받은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도 했고 이 대선 때는 김문수 후보 캠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친명 핵심 인사는 대통령이 선택한 통치 행위라면서 그 리스크는 오롯이 임명권자의 몫이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집권 초에 강한 추진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지만 여권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금 인사 스타일이 끝이 아닐 것 같다는 얘기죠? 아까 예, 맞습니다. 끝이 아닐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분석인데요.
최근 포석을 보면 서울시장에 나선 정원우 구청장을 띄우기도 했고요. 서울을 잘 아는 이혜훈 후보자 이 예산을 풀 수 있는 자리에 뒀습니다. 부산시장은 마찬가지로 부산시장과 후임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 출신으로 고르는 중이고요. 대전 충남 행정통합카드도 던졌습니다. 서울, 부산, 충청 잡으면 여권은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청와대가 앞으로 펼칠 확장 전략도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